제가 오늘 발표드릴 종목은 노터스입니다. 그 코스닥에 상장돼 있고 업종은 생명과학 도구 및 서비스로 되어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오늘 날짜로 해서 2,126억 원이고요. 현재 8월, 이거 잘못 썼네요. 8월 25일 주가는 27,900원이고 52주 최저가는 35,400원, 그리고 최저가는 19,950원입니다. 퍼는 25 정도 되고요. PBR 3.87에 배당은 상당히 낮아서 0.54%입니다. 총 760만 주 정도가 발행이 돼 있고 직원 수는 165명에 설립일자는 12년 5월 1일에 설립을 했습니다. 맞아. 참고로 제가 원래 보통 발표 양식으로 하는데 이 노터스는 사업 포커스나 IR 자료가 상당히 정리가 잘 돼 있어서 그걸 좀 인용해 가지고 스토리식으로 한번 좀 발표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노터스는 일단 신약 개발을 하기에 앞서서 비임상 CRO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실험동물에 대한 테스트 사업, 다음에 반려동물 비즈니스를 같이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가인데요. 참고로 보시면은 한 1년 정도 이게 1년 주가인데 한 22,000원에서 한 32,000원 사이에서 계속 박스권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주가는 그렇게 상향 흐름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설립 배경인데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대표이사 두 분은 둘 다 수의사 출신입니다. 동물병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 이분들이 이제 아마 동물병원에서 좀 성공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좀 어떤 한국의 동물의과학 연구소를 좀 설립을 해보자. 수의학 기술 배양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사람을 진료하는 의사는 인턴 레지던트 과정이 있는데 수의학과는 예를 들어보니까 바로 그냥 개업을 하거나 취재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충분한 실습 기회가 없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여러저러한 거를 좀 타파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수익 구조가 없어서 고민을 좀 하다가 이분이 이제 사람용 의약품을 개발하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비임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효성 업무를 시작해야겠다. 이걸 수익 모델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마침 이 회사가 설립되고 나서 2000년도에 국내 제약사들이 이제부터 이제 아마 기억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예전에 막 한미약품 기술 수출한다고 해서 막 주가 많이 오른 시절이 있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독자적인 제품 출시가 많아지면서 임상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게 됐고요. 특히 이제 동물에 대한 임상을 하게 되면은 이 동물에 대한 건 수의학적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장비도 필요한 상황인데 이 회사를 설립한 분들이 동물병원 의사다 보니까 마침 장비도 구비되어 있고 상당히 어떤 운이 좀 좋은 상황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처음에는 저희 국내 제약회사들은 어떤 신약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 시도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국내 영리기관은 이 효과성을 검증하는 국내 영리기관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의 실험은 대학 연구소에서 진행을 했는데 사실 연구소가 영리가 아니다 보니까 좀 어떤 연구 질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떨어졌었고요. 그리고 외국 CRO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비용이 되게 비싸고 그리고 의사소통이나 어떤 보안 문제에 있어서 많이 어렵기 때문에 뒤에서 이제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보통 신약 개발할 때 CRO를 하게 되면은 만약에 자국 내에 있으면 자국을 이용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해외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물병원에서 운영하면서 누적된 다양한 임상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동물을 대상으로 한 비임상 실험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사람에 대한 임상 실험은 환자를 모집을 하기가 쉽죠. 아프신 사람 오세요. 그리고 치료를 한 다음에 사람과 의사소통을 통해서 의학적 진단뿐만 아니라 어떤 구두 사령의 어떤 질의를 통해서 진단을 할 수 있는데 동물은 환자를 모집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더 어렵다라고 일반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 과정인데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침 설립할 때 비임상 CRO를 눈여겨봤는데 국내 제약사들이 이제 유효성 실험 건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수의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상당한 이제 이름을 점점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장비인데요. 사실 저희는 오히려 동물이 더 쉽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람보다 동물이 더 어려운 이유가 사람은 사실은 물론 뭐 모양이라든지 생김새이 다르다고 하지만
심장 가운데 있고 폐 양쪽에 있고 거의 동일합니다. 사람은 다. 근데 동물들은 동물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장기의 위치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진료가 더 어렵고, 그리고 실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의료비가 엄청 비쌉니다. 저는 키우지 않지만 키우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회사를 상당히 좋게 보는 게, 이 대표이사들이 상당히 이제 수의사라면서 영업 능력이 있는 게, 어떤 한 가지 사업을 하면서 또 새로운 사업의 연계성이 보여지는 경우 그 연관성을 바탕으로 확대하는 그런 역할을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유효성 검사를 의뢰하는 고객이, 이분들이 이제 신물질을, 이제 바이오매처들이 이 물질을 한번 비임상 실험을 맡겨야겠다라고 하는데, 맡기기 전에 자체적으로도 그래도 어느 정도 신물질을 개발하려면은 기본적인 동물 시설이 필요한데, 그거를 캐치해서 바이오 인프라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수익률은 낮긴 한데, 어쨌든 그걸 시작하면서 동시에 이런 곳에 실험 동물을 공급하는 사업, 자회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이 바이오 회사들로부터 실물질을 이제 받아서 비임상 CRO를 하다 보면 어떤 걸 알게 되냐면은, 이 물질 정말 괜찮다, 이거 성공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이거를 전략적 투자를 하는, 또 상당히 머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네들이 비임상 하는 기업들 중에서 괜찮은 기업들을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뒤에 보시면은 투자도 하면서 또 동물의약품으로 가는 데 있어서 협력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두 번째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면서 어떤 사업을 하냐면, 원래 이 두 분은 처음부터 반려동물, 동물의약품을 하길 원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수익 구조 때문에 비임상 CRO부터 시작해서 동물 시설 실험실 구축 사업을 했는데, 어쨌든 이분들은 상당히 뭐 수의학과 출신이기도 하고 마인드가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상당히 애착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과거에는 이게 참 어떻게 지금 동물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거부감이 있는 표현이겠지만은, 애완동물에 대한 의료비하고 이게 수리비로 개념을 봐서, 만약에 새롭게 분양받는 비교보다 의료비가 크면은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치료하지 않고 버리는 그런 구조였는데, 지금은 이제 아시겠지만 인간하고 같이 생활하는 상당히 이제 가족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을 체크하고 질병을 관리하는 상당히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일단은 처음에는 그 동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분 인수를 추진하고 있고, 아직은 쿠팡의 반려동물 용품을 공급하는 비즈니스, 그런 것들 위주로 아직은 초기 단계인데, 현재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사람 의약품,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인용 의약품을 개발함에 있어서 동물 실험이 필수인데, 문제는 동물 실험을 끝내고 나서 보니까 이 동물한테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 의약품을 개발한 회사들하고 같이 얘기해서 동물 의약품을 개발하는 또 사업을, 상당히 비즈니스적 마인드가 있으신 것 같아요, 두 분이. 뒤에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또한 저희가 고령화를 지금 걱정하는데, 이 반려동물들도 건강 체크 잘하고 여러 가지 영양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예전보다 상당히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어서 이 의약품 수요도 상당히 많이 증가할 걸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그런 추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뭐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셨는데, 이 회사 역시 국내의 한계를 느끼고 해외 진출을 좀 모색하고 있었는데요. 서울에는 약 860개 동물병원이 있는데, 중국 베이징에는 뭐 당연히 우리 서울 대비 인구가 엄청 많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동물병원이 이 3대 도시에만 1,000여 개밖에 운영이 안 돼 있고, 물론 이것도 많죠. 그리고 상당히 1억 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장으로 성장됐기 때문에, 여기에 진출하기 위해서 2019년에 중국에 보면 동물병원 체인의 루이펑과 상호 MOU를 체결했습니다. 물론 운이 나쁘게도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거의 이제 그 이후에 큰 진출에 대한 진행은 못 되고 있지만은, 어쨌든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회사는 이제 구리에서 조그만 사업장을 시작을 했다가 이 임상이 상당히 늘어나면서 2019년 3월에 송도에 사옥에 입주했는데, 이게 바이오 산업단지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담한테 이거는 의도가 있는 것이냐, 근데 그게 아니었고, 이게 마침 이런 그 기업들한테 싸게 분양을 하다 보니까 들어갔고, 자기네도 몰랐는데 들어갔는데, 주위를 보니까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이 많아서. 근데 아직은 뭐 이 위치적인 게 이득이 이렇게 많이 오진 않았지만 상당히 이제 업무를 편하게 하고 있다, 그런 상황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이제 그러면 사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비임상 CRO라는 것은 저희가 의약품을 개발하게 되면 가장 먼저 단계에 하는 시험입니다. 위에 보시면은 이 임상부터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비임상 실험을 시작하는데 아마 질문에서 정부의 어떤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질의도 있었는데 이 비임상은 맨 처음에 하는 실험이기 때문에 이 정부와 규제와 관계없이 처음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는 크게 관계없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비임상 CRO 매출, 다른 매출도 있지만 이 중에서도 유효성하고 약동력 평가가 상당히 비중이 높습니다. 이 이유가 이 CRO, 비임상 CRO 평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약효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시험과 그리고 이게 안전성, 독성이 있는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독성 평가는 정해진 룰에 따라서 정해진 매뉴얼을 평가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경쟁도 치열하고 영업률이 낮지만은 유효성 평가는 다양한 조건에서 그리고 다양한 난이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유효성 평가를 처음에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현재 매출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물병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여러 가지 질환 동물의 유발과 관리에 상당히 그 높은 그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이 동물 실험에 참 비인간적인 측면도 있겠지만은 질환이 있는 동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왜냐하면 환자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수의학적인 지식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내 주요 제약사들 당연히 그 고객으로 가지고 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건수가 매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에만 226건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국내 제약사는 어차피 코로나 이후에 지금 코로나 백신 때문에 가렸지만은 우리나라 산업에 있어서 또 다른 가야 될 다음 단계가 어떤 신약 개발이나 바이오인데요. 그걸 꾸준히 당연히 시도할 것으로 물론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성공 여부가 상당히 위험하지만 이 비임상 CRO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많이 할수록 좋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자동차에 있으면 부품의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동물 실험실 구축 사업 이거는 그냥 건물을 짓는 건 줄 알았더니 보니까 이 동물의 종류별로 상당히 다양한 상도와 온도와 습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다만 이게 상당히 영업이익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 벤처들이 자기 실물질을 발견하기 위한 동물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실물질이 개발이 되고 비임상 CRO로 이어진다는 개념으로 회사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바이오 컨설팅이 마리 컨설팅으로 되어 있는데 동물 실험실 구축 사업이 주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 사업은 2018년부터 이제 비임상 CRO로 돈을 좀 모으고 나서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동물의약품 유통업을 중심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 뒤로 이제 뭐 캣타워나 고양이용 모래처럼 이제 아주 일반적인 단순 중개를 시작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뭐 이건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뭐 가족 구성원이라든지 사람 의약품도 동물에 효과가 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특히나 지사라는 이게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개발하는 회사인데 이게 고양이 복막염 치료에 상당히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좀 특허를 출원했다고 합니다. 지사가 70%, 우리 노토스가 30% 해서 이 부분도 비율에 따라 이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용으로 이미 사용하는 제품 중에서도 여기서 노토스가 그 회사에 제안을 해가지고 같이 개발하자 협력 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심장 사상충 같은 경우에는 판매를 예상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유망한 사업으로 뭐 뒤에 이제 주담 통화 내용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결정적으로 좋게 보는 부분인데 이 송도 인천 사업을 개발하면서 수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트레이닝 센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턴과 레지던트가 없다 보니까 수의사를 어떤 트레이닝 할 수 있는 센터를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이게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비임상 CRO나 반려동물 의약품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수많은 수의사들의 어떤 동물 임상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트레이닝 센터를 이용하고 협력 네트워크가 되면은 바로 제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바로 동물에 대한 의학에 대한 플랫폼의 역할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상당히 작지만 꿈은 상당히 크게 크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송도 센터를 설립하는데 특히나 여기가 머리가 좋은 것이 이 센터가 이 트레이닝 센터를 이제 이번에 그 신설을
추가로 신설을 했는데 저는 그래서 이거 트레이닝 센터 신설인가 보다 해서 이게 지연 공시돼서 한번 문의를 해봤는데요. 이게 트레이닝 센터뿐만 아니라 그 비임상 CRO까지 같이 진행해서 캐파 증설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노리고 이 추가적인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일부 늦어졌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경쟁 현황은 사실 국내에 이 비임상 CRO를 하는 민간 기업은 거의 없고 캐몬하고 바이오스텍인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안전성, 독성 평가로 주로 하고 있어서 사실 명확하게 경쟁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로 보여지고요. 이게 이제 해외하고 국내 기업 현황인데 해외 기업은 엄청납니다. 여기는 115억 달러, 상당히 크죠. 근데 여기는 비임상과 임상을 동시에 모두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쪽은 독성 시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데다 캐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비임상 CRO가 24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유사한 업체는 맞지만은 아직까지는 경쟁 영역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그 해외 CRO 업체들이 국내 비임상 점유율 50%가 있는데요. 뭐 이 부분을 좀 감소 예상이라고 저는 사업 보고서에 써 있어서 이거를 뺏어온다는 개념으로 생각했는데 회사에 전화해 보니까 그렇진 않고 이 CRO 시장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점유율을 확대하겠다는 뭐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이나 동물병원 네트워크가 있어야지 이걸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강점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유효성 평가는 신뢰도 문제 때문에 큰 제약사도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외부 아웃소싱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토스는 본인이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CRO 물품이나 의약품, 이건 이제 동물의약품입니다. 도소모를 위해서 자회사를 벌써 설립을 했고, 그리고 지분 투자, 파미노젠이나 포스토바이오 같은 자기가 비임상 CRO를 해보고서 좋은 데는 지분 투자도 하는 상당히 영리한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매출 증가인데 한번 질문 주셨는데 저도 처음에 지금 네이버에 보면 요 2021년하고 22년 이 매출액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저도 그래서 제가 잘못 봤나 싶었는데 예전에 캡처해 놓은 거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내린 것 같은데 그 이유를 회사에 물어보니까 이건 자기네들 모르고 자기네는 컨센을 매년 20% 증가를 컨센으로 잡고 있고 2021년에는 700억 매출에 115억 정도 영업이익을 컨센으로 잡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ROE 상당히 좋고요. 15% 이상으로 상당히 좋고 그리고 보시면은 2012년 설립 이후 연평균 52.4% 성장했습니다. 물론 금액이 작기 때문에 처음에 컸지만 그렇지만 최근에도 3년간 20% 이상 성장을 했고 특히나 제가 가장 좋게 보는 동물 바이오 분야는 아직 규모는 작지만은 여태까지 103%, 102% 경이로운 성장률이죠. 물론 이거보다 작아지긴 하겠지만 상당히 성장률이 높아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부채 비율 상당히 낮고 이자 지급 부채가 59억인데 현금하고 금융자산만 243억으로 뭐 상당히 재무 구조도 괜찮고요. 두 분입니다. 그 두 분이 이제 대표이사인데 둘 다 그 동물병원 운영하고 있고 둘 다 전북대 선후배입니다. 전북대 수의학과. 여러분 그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제 이제 큰애가 고3이다 보니까 물론 제 의대 갈 실력은 도저히 안 되지만 지금 의대가 1등이고 그 다음에 한의학, 치과, 수의과가 점수가 같습니다. 그만큼 수의과가 돈을 잘 벌다 보니까 상당히 그 높은 점수를 요하고 있고요. 수능도. 그리고 실제로도 뭐 반려동물 키워보신 분들 돈 엄청 드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사 참고로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이런 식으로 협약을 되게 많이 합니다. 전임상 하면서 수탁하면서 투자 유치하고 또 노터스도 투자하고 그런 내용이고 이거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로터스가 이제 사실 주가가 많이 안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다행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증권사에서 이렇게 커버를 많이 하진 않습니다. 유진에서 7월 8일 커버가 가장 최종인데요. 여기서도 비임상 CRO에 대한 부분, 사업 시너지 효과,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다 있고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거는 뭐 PSR로 이렇게 상대 비교를 했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볼 때는 뭐 껴맞추기 위한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아이디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약 개발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한 상태에서 상장 제약사의 R&D가 당연히 증가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비임상 CRO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 보시면은 비임상 CRO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고 동물 실험 시설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 선순환 구조 비임상 CRO를 하게 되고 좋은 회사는 투자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좋은 거는 인용해서 좋은 거는 동물의약품으로 협력해서 개발해서 투자하고
그 결과가 높은 성장률로 나타나고 해서 상당히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상당히 고성장하고 있고 직접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경험과 전문성이 있다는 게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한 비즈니스 허브, 이건 플랫폼을 위한 부분인데 상당히 저는 뭐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반려동물 시장, 이거는 뭐 사실은 지금 여기 회원님들도 중에서도 반려동물에 대한 기업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겠지만 실제로 많지는 않습니다. 사료 시장도 되게 작고 많지는 않은데 뭐 사료 찾아보니까 CJ 제일제당 얘기 나오고 하는데 워낙 비중이 낮아서 큰 뭐 지장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외국인 지분율도 이것도 사실 6%까지 갔다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는데 올해부터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네. 투자 리스크는 사실 중국이 아직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코로나로 구체적인 성과가 없는 부분이니까 아직 해외에 대한 부분이 미진하고요. 그리고 역시 시가총액이 2천억인데 2020년 물론 올해 700억이고 영업 100억 원이라 하더라도 조금 뭐 싸진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미상한 주식 매수 청구권이 있는데 행사가격이 5,100원인데요. 다만 이제 3.7%라서 발행 주식에 28만 주라서 글쎄 그렇게 큰 지장은 없지 않을까. 그리고 동물의약품 초기 단계라서 아직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동물의 어떤 그 도움 주는 뭐 칫솔 치약에 중심이 되어 있고 지금 최초로 시작되는 게 심장 사상충 주사제입니다. 이거 아시겠지만 3개월에 한 번씩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거 판매 예정인데 이거 판매 시작하면은 상당히 매출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안 지원. 뭐 주다 참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해외 인사, 이거는 해외는 계약이 없고 다만 동물의약품은 자기네들 해외 진출, 중국부터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컨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네들은 네이버스 증권 컨센을 알지 못하고 매년 20% 성장을 컨센을 잡고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지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물의약품 협력 방식이 뭐냐 그랬더니 일단은 판권을 아예 가져오거나 그리고 공동으로 특허를 투자해서 그 비율만큼 매출을 인식하는 그런 구조로 한다고 합니다. 심장 사상충, 이걸 제가 물어보면서 저는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동물의약품이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회사에서도 동물의약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비중이 비임상 CRO가 훨씬 높은데 2025년부터 26년부터는 오히려 동물 바이오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그 뒤로부터는 역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 교육 콘텐츠 개발하고 준비는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물 펫 사업을 가장 좋은 사업으로 현재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질의응답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예, 많은 분들 질문해 주셨는데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임상 CRO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그 큰 제약은 없을 것 같고 수의사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물 질환 있는 동물 만들어야 되고 이게 질환을 제대로 체크하려면은 수의사 인력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실제 회사에서도 한 제가 비율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한 40% 정도가 수의 인력입니다. 예, 그래서 이쪽에 연구개발 인력이 처음에 10명밖에 안 돼서 제가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거기다 그 파키스탄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 그 나라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근데 그분 얘기가 그게 이제 연구소라는 소속된 것이 10명이고 전체 직원의 40%가 수의 인력이라서 다 연구 인력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니, 캐모는 제가 보니까 이게 저도 몰랐는데 안정성 비중도 높을 뿐더러 이게 지금 노바백스 백신이 이게 상당히 지금 안정성이 높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백신하고 아스트라제네카 항체 치료제를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위탁 생산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비임상 연구를 위탁할 것 같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웃긴 게 이게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노바백스에서 이 비임상 CRO를 받는 게 맞는데 이게 위탁 생산하는 데에서 또 비임상을 받는다는 게 이거는 상당히 아마 안전성 실험일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당연히 효과성에 대해서는 전당에서 비임상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SK바이오가 많이 대량 생산할 텐데 너희들이 제대로 생산하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캐모는 사실은 이 테마를 좀 탔다. 혹시 관심 있는 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개 부분 제가 말씀드렸고요. 해외 제약사는 안 되는 부분, 그리고 다 해외 제약사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좀 초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준수해야 되는데, 이걸로 일단, 어, 저희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시만요. 제가 화면을 잠시 조정하겠습니다. 잠시만, 죄송합니다. 잠시.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주시면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너무 발표가 완벽했나요? 예.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많은 관심을 갖고 진짜 저는 그렇게 돈 많이 드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들이 수의학과를 갔으면 했는데 뭐 도저히 수의학 근처에도 못 가는 그런 점수로 지금 집안 분위기가 초상집이라서 지금 뭐 열심히 주식만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없으신가요? 그럼 없으시면은 어쨌든 뭐 저는 그리고 이 노토스 지금 조금씩 폭락할 때부터 사고 있고요. 글쎄요, 너무 박스권에 있어서 이게 돌파할진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회가 된다면은 비중을 좀 싣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고 뭐 여러분 사시라는 건 아니고 제 마음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은 다음으로 독서 토론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발표를 뒤에서 많이 하셨으니까 먼저 원섭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혹시 말씀하시죠. 네. 그 발표는 되게 잘 들었습니다. 저도 되게 관심이 많이 가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와 별개로 그냥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네, 제가 말씀하시죠. 이번에 많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원래 저는 그 뭐 증권사 뭐 HTS나 MTS나 아니면은 뭐 증권사에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뭐 FN 가이드나 이런 걸 이용해서 리포트를 봐왔는데 네. 좀 더 어떻게 리포트를 보는데 좀 효율적이거나 모아져 있는 사이트가 있으면은 다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거는 제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환경 컨센서스에 가시면은 그 기본적으로 쭉 나와 있고요. 제가 나중에 공유를 뭐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텔레그램에 요즘 뭐 그런 거 모으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마 이제 제가 몇 개 알려드리는 텔레그램만 보더라도 스트레스 엄청 받으실 텐데 거기 보시면은 진짜 하루에 한 2, 30개씩 아마 지니님이 많이 하실 거예요. 지니님이 제가 듣기로 지난번에 거의 모든 리포트를 당일에 다 읽으신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우리 고수님께 제가 그 답변을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니님 듣고 계시죠? 혹시 네. 미출석으로 처리하려고 했는데 말씀해 주시죠. 네네. 예. 근데 제가 이제 다 본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뭐 모든 걸 엄청 꼼꼼하게 보지는 않고요. 예, 이제 좀 스크리닝하는 식으로 이제 뭐 시장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그 다음에 보다 보면은 꼭 이렇게 좀 눈에 띄는 리포트들이 하루에 몇 개씩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고 근데 저도 환경 컨센서스 예전에 환경 컨센서스 가서 봤었는데 인제 그거보다 쪼끔 더 편한 게 저는 텔레그램 아니고 그 카카오톡에서 뭐 왕초의 시장 토론방인가? 뭐 그런 방이 있어요. 어떻게 알게 돼서 들어갔는데 근데 거기서 그분이 인제 리포트를 엄청 많이 띄워주시더라고요. 근데 텔레그램보다 거기서 이제 바로 카카오톡이 워낙 편하고 거기서 이제 누르면은 또 이제 바로바로 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핸드폰으로 볼 때도 있고 탭으로 볼 때도 있고 그러면 이제 바로바로 보고 필요한 거 캡처하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원서님도 뭔가 좀 좋은 아까 말씀을 해주시려는 것 같았는데 아니신가요? 아닌데요. 저도 그 리포트 얘기하면은 그 컨센서스 그 환경 컨센서스 보고 그리고 저기 유료도 있잖아요. 와이즈 리포트. 근데 모르겠어요. 환경 컨센서스만 봐도 충분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근데 그 내용을 저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충분히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 요약 리포트 있잖아요. 요약 한 제목별로 한 3줄씩 나와 있는 거. 그거라도 보면은 그래도 놓치진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때때로 어떤 리포트들은 진짜 뭐 제목만 봐도 내가 이걸 갖다가 봤으면은 충분히 그 굉장히 좋은 기업이구나 좀 놓치기 아쉬웠겠구나 이런 걸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걸 놓쳐가지고 좀 아쉬울 때가 많이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약이라도 시간이 없으면 꼭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혹시 뭐 다른 분들도 또 혹시 비법이 있으시면 혹시 그게 저는 이제 텔레그램 너무 많이 해놔가지고 요즘은 네. 잘 안 보게 돼요.
예를 들면 뭐 선진장 같은 거라든지 그런 텔레그램이 있으면 거기는 좋은 게 가끔은 워낙 봐야 될 리포트 거면은 멘트를 좀 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리포트만 쭈르륵 가다가 가끔 멘트도 달고 그러면은 멘트도 보면 도움도 되고 하는데 아 근데 그거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왜냐면 하루에 막 2, 30개, 4, 50개씩 뜨니까 이제 하루 놓치면은 계속 놓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사실 운이죠. 이렇게 딱 그날 마침 들어가봤는데 눈에 확 띄어야죠. 그런 운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뭐 숙제가 다른 계속 분들 쌓이는 느낌이에요. 숙제가. 아 예, 네, 그래가지고 그건 좀 진짜 그렇더라고요. 이제 저는 종목을 정해가지고 과거에 네, 아 다 그러시면 예,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히는 부분이 네,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비교를 증권사마다 해보고 싶었는데 예, 혹시 개별 증권사 사이트를 들어가지, 그러니까 뭐 YG 리포트나 저도 예, 그런 방법 말고 또 있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근데 가끔 환경 컨센서스도 그렇고 이제 개별 증권사에서 어떤 거는 공유 안 하고 자기 사이트로 가야지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텔레그램은 또 자기가 바꿔서 인용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회원 가입해야 또 보이거든요 그런 게. 그래서 예. 그런 것도 더 보고 싶잖아요. 아 회원 가입해서 할 것 같은 뭔가 있을까 해서 가보면은 별거 없어가지고 이제 괜히 낚였다라는 생각이 이제 네, 그렇습니다.